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에서 문화정책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 씨가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발목을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 씨가 초대 본부장이었던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이 아시아문화전당과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는데 정부의 문화전당 홀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까지 진통이 컸습니다. 국책사업인데도 문화전당의 조직과 예산을 국가가 맡는 데 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까스로 합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거부로 무산됐는가 하면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당리 당략 법안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이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홀대의 배경에는 최순실 씨 최측근인 차은택 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 씨가 초대 본부장으로 일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키우기 위해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는 아시아문화전당에 힘을 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시기 차은택 씨의 은사와 외삼촌인 김종덕 씨와 김상률 씨는 각각 문광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했습니다. 차은택이가 추천한 사람들이고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을 그 당시에 관할을 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주도한 문화창조센터 건립 사업은 5년간 총 예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두 기관의 핵심 비전은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차은택 씨가 인맥을 동원해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인지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2센터의 개소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오는 4일 나주에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분야를 지원할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2센터의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미래부로부터 무기한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경제 사업은 현 정부의 국조 기조이지만 최근 최순실 씨와의 관련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이 센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00여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이 광주 5.18 구묘역에 안장됩니다. 80년 5월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백남기 씨는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5월 유공자인데요. 송정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17일 동안의 병상투쟁 끝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두 차례에 걸쳐 부검영장 집행을 강행하려고 한 경찰이 집행을 포기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장례 절차가 논의됐습니다. 유족 측과 투쟁본부 측은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한편 백남기 농민을 광주 5.18 구묘지에 안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유족 측의 요청을 받고 안장심사 태스크포스 대표자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안장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5.18 구묘지에 안장하고 싶다고 위원들도 우리 단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구묘지에 안장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백남기 농민은 중앙대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던 80년 5월 당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계엄군에 체포돼 투옥한 바 있습니다. 고인은 살아생전 고문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지만 자신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5.18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삶 자체가 5.18 광주민주항쟁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5.18 구묘역에 묻히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은 오는 3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민주사회장으로 진행되며 고인의 시신은 발인을 마친 뒤 오는 6일 광주 5.18 구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 관공서 납품 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어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뇌물장부가 나왔고 이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LED 조명과 가로등, 보안등, 도로 조명 등을 생산하는 광주의 한 조명업체입니다. 최근 업체 대표인 박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용구 전 자문관 비리 사건에서 관공서 납품 비리로 수사를 확대 중인 검찰이 이 업체의 납품과 관련해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속상하셨어요. 나가세요. 네, 나는 회사에서 들어와가지고 일을 업무를 못하겠네요. 이 업체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청과 광주 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주로 관공서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금요일 광주 광산구청과 함께 이들 두 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담당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가져간 데 이어 실무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더라.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소문을 알고 그렇죠. 본인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29일에는 광주 광산구청 비서실장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조명업체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관공서 뇌물장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100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여러 업체 대표들과 관공서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0대 김모 씨 부부를 3년 전부터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하게 하고 법정 시급의 절반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광주 광산구 모 편의점업주 4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김 씨 부부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이 씨는 부부의 5살 난 아이가 시끄럽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김 씨의 부인을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특급 호텔 건물을 축소에 건립합니다. 광주 신세계는 애초 특급 호텔을 21층으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변 상인 등의 반대로 16층으로 축소해 짓기로 하고 조만간 광주시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특급 호텔 안에 유치하려 했던 시내 면세점을 현재 백화점 건물에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과 광복회 광주전남 연합지부 등은 광주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대북 선제 공격을 우리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중연합당 광주광역시당도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광주FC를 인기구단으로 탈바꿈시키든지 차라리 다른 종목을 육성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김용집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광주시가 2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TF를 구성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조세철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5.18 민주광장 일대에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재추진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조세철 의원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겨울 레포츠를 즐긴다고 말했습니다.